안녕하십니까, 최정경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이제 조심하세요. 자,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12주차 마지막 교시 3교시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 문제에 관하여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목차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자, 세 번째,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 문제, 이제 첫 번째로 사이버 따돌림 개념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급,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학교 폭력을 정의하면서 여기에 이제 사이버 따돌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 폭력의 이제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또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따돌림 볼까요?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2명 이상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돌림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속적이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이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따돌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돌림이 되려면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하여 상대 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 보겠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따돌림과 이제 사이버 따돌림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될 사이버 따돌림 이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역시 이제 앞에 있는 따돌림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따돌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개념을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로 인한 과도한 학업과 그로 인한 교우 관계가 잘 원만하지 못하고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자신의 향한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탈출구로서 사이버 따돌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모든 청소년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이제 학업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학교에서 오는 그런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버 따돌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이제 또래에 대한 이제 동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죠. 청소년기의 이제 사회적인 특성을 보면은 부모로부터 되어서 이제 또래에 이제 몰입하고 또래에 집중을 하게 시작합니다. 또래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고 또래 관계 속에서 이제 사회성을 키워나가게 되기 때문에 또래 집단은 중요한 그런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되는데요. 거기에 내가 속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좀 방관자가 되고 뭔가 좀 떨어진다고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경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무조건적으로 또래 집단에 이제 소속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무리에 합류해 가지고 사이버 따돌림에 이제 동조하거나 방관자가 되는 경향. 너무나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청소년들의 그런 심적인 상태가 그게 이제 그 집단이 내가 속한 집단이 옳고 그름을 별로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집단 내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인해 쉽게 상대방을 사이버 따돌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기기의 이제 발달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따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탓으로 새로운 청소년 문제로 사이버 따돌림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사이버 따돌림을 조정하는 이제 경향이 있다는 거. 자, 이 내용 무엇이냐? 자,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반사회적 본성을 표출하기 위해 유리한 환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그 특성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특성이 뭐냐? 첫 번째, 이제 익명성이라는 거죠. 익명성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지하게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 따돌린다는 거죠. 자, 악플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정화나 법적 처벌의 원칙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것. 일단 표현의 자유가 자유가 무제한적이라는 건 좋지만은 이게 이제 악플이라든지 상대방을 따돌린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이 됐을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이라는 그런 특징이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인터넷 중독도 이제 익명성이란 이유로 이제 인터넷 자체의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인터넷 중독이 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또 상대방을 따돌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비대면성입니다. 물론 이제 대면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만은 비대면이라는 상황이 더욱더 타인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입니다. 자,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해자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한두 번 만나서 따돌리고 그것도 아주 엄청난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이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거는 그 공간적인 특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밤낮으로 이제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또 신속하고 또 확산성이 빠르다는 것도 사이버 따돌림을 조장하는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이제 네 번째, 사이버 공간이라는 그 특성 자체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이제 사이버 따돌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익명성, 그리고 이제 비대면성, 지속성, 신속성 확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이버 따돌림을 더욱더 조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자,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자체 특성으로 인한 사이버 따돌림이 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다섯 번째,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애면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 앞서서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래 집단에 동조하기 위해서 같이 그 또래 집단에서 동조하기 위해서 사이버 따돌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같은 이제 유사한 맥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회 집단을 했을 경우 이제 또래 집단뿐만 아니라 뭐 동아리 집단이라든지 그에 이제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애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뭐 우리 청소년들이 뭐 또래 집단뿐만 아니라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또 각종 학원에서도 다 집단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애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도 사이버 따돌림의 이제 원인이 된다는 것. 여기에는 이제 이 다섯 번째 는 청소년기에 이제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제 관계 형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데 거기에서 소외되고 혼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으로부터 애면당하지 않고 그 집단을 이제 동조하게 됨으로써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좀 청소년 심리사회적인 상태를 잘 말해주는 그런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다섯 번째였습니다. 자, 끝으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그늘, 뭐 실업자나 노숙자, 빈곤층이나 차상위층, 자, 몰락하는 중산층의 양산은 개인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사회적 반감과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등의 감정을 내재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폭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 여섯 번째는 뭐 성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통해 가지고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청소년들도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하층에 속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반사회적인 반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 공간에서도 폭력성으로 나타나지만은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따돌림 형태로 표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 문제 원인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된 유기 청소년을 지도와 상담할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로 지도와 상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을 만한 선생님이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이제 10대들이 그들의 부모와 관계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차단이 들어와서 뭐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따돌림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 학생들도 부모에게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선생님이나
상담원에게 이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자, 두 번째, 가해자가 위협을 가한다면은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해자들은 항상 이제 그 증거를 남기게 돼 있죠. 이제 특히 이제 사이버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연락한 뭐 악플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메신저의 내용을 꼭 저장을 해서 이제 프린트하여 보관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 이거 이제 사이버 따돌리라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동이지 않습니까? 자, 범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하고 이제 저장하는 게 연락 온 내용들에 대해서 저장하고 프린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인들에게 비밀번호, 이름, 주소, 가족이나 친구 이런 것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꼭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개인 정보를 친구들하고 뭐 싸움을 한다든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악용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개인 정보를 잘 보완을 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한 유의할 점 세 가지, 믿을 만한 선생님이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건다. 두 번째, 가해자가 위협을 가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증거물을 남기는 거. 세 번째, 비밀번호라든지 이름, 주소, 가족이나 친구 이런 것 같은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이제 보내지 말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네 번째, 사진이나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에서 교환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온라인에서 하는 대화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 자,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거 보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사하고 프린트하여 공유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SNS 상으로 정보를 나누거나 소통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제 피해 청소년을 독려를 해야 됩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뭐 가해자를 고자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이제 사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뭐 경찰서라든지 학교에 보고하기 전에 피해 청소년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피해 청소년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 피해자로부터 단서를 받아서 뭐 교사, 학교 관리자, 경찰서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한 유의할 점, 네 번째로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나 사진을 교환할 때 주의해라. 또 다섯 번째로 온라인에서 하는 대화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섯 번째로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한테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피해 청소년에게 독려를 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일곱 번째, 청소년 온라인 활동에 대해 많은 주변인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이제 부모일 경우 이제 자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고, 심지어 친구한테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나쁜 이유를 알려주고, 사적인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 끝으로 8번째, 집에서 거실과 같이 공적인 공간에 컴퓨터를 옮기고 모바일이나 게임 이용의 규칙을 두고 제한을 두며, 현실 공간에서의 타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너무나 이제 컴퓨터라는 인터넷 공간, 뭐 스마트폰을 통한 이런 그런 다른 사람과 소통에 시간과 기회가 많을수록 사이버 따돌림에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 시간을 줄이고, 자, 현실 공간에서 긍정적인 타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 문제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사이버 따돌림 개념은 학교 폭력의 하나의 이제 하위 유형으로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했을 경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정에 따르면 인터넷,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게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과 그에 따른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탈출구로서 이제 사이버 따돌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또래에 대한 동조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 이제 소속하기 위해서 따돌림에 이제 동참하거나 동조하거나 또는 방관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사이버 따돌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으로써 사이버 따돌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 세 가지로 사이버 따돌림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했던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의 공간상의 특성 자체가 사이버 따돌림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자,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반사회적 본성을 표출하기 위해 유리한 환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이 탄생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그림자와 같은 이런 게 뭐 좋으면서도 나쁜 거죠. 익명성, 비대명성, 지속성, 신속성,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이 사이버 따돌림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다섯 번째,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그늘, 즉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이제 그 사회적인 반감이나 폭력성이 증대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런 사회적 반감을 표출하는 공간으로서 현실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만 가상 공간에서 폭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폭력성은 이제 사이버 따돌림을 말하는 거겠죠.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지도와 상담 방안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자, 믿을 만한 선생님이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가해자가 위협을 가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동원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또 세 번째, 비밀번호, 이름, 주소, 가족이나 친구 이름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상대방한테 보내지 않는 거. 자, 이런 세 가지와 더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보겠습니다. 사진이나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에 교환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온라인에서 하는 대화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유하고 내가 보내는 그런 정보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복사하고 프린트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뭐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뭐 문자를 보내고 모든 정보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상당히 참 뭐 우리가 뭐 휴대폰 인터넷이란 것이 좋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는 것 같고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피해 입은 정보를 자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해 유의할 점 7번째, 청소년 온라인 활동에 대해 주변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족에서 부모들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자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지 알아야 하고 심지어 친구한테도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나쁜 이유를 알려주고 사적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 자, 8번째, 집에서 거실과 같이 공적인 공간에 컴퓨터를 옮기고 모바일이나 게임 이용 규칙을 두고 제한을 두며 가상 공간보다는 현실 공간에서의 타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현실 공간에서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가상 공간에 치우치다 보면은 거기 가상 공간에서 시간적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 보면은 역시 이제 사이버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퀴즈 보겠습니다. 단답형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가로 안에 내용을 작성해 보시고요.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작성해 주시는 게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폭력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이제 사이버 따돌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이버 따돌림도 엄연한 범죄이고 가해자,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청소년 지도자는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심리 사회적인 상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성인이고 그렇지만은 역시 이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이제 얼마든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따돌림을
또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의할 점들을, 특히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